안녕하세요. 스마트온 에어 100년 가게를 찾아온 윤셀입니다. 오늘은 인천의 전통시장, 진흥 종합시장에 나왔는데요. 음식을 오랫동안 먹기 위한 지혜를 맛볼 수 있는 식품, 무엇일까요? 바로 건어물인데요. 여기 진흥 종합시장에도 전통시장을 오랫동안 지키고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합니다. 함께 찾아가 볼까요?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대표님하고 가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가게는 부흥 건어물이고요. 위치는 부평구 부평동 352번지 27호입니다. 저희 가게 양력은 약 한 45년 정도 된 가게고, 저희 품목은 건어물, 모든 건 마른 거를 다 취급하고 있으니 많이 좀 찾아주세요. 제가 한 동기는 여행으로 왔다가 여행 스토리를 해서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스토리를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부흥상의 창업 스토리가 궁금해요. 구체적인 건 저희 앞이 가게 지금 하고 있는 가게 앞이 경매장이에요. 지금 깡시장. 그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그 넓은 공터에 깡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그 생존 경쟁을 하는 거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쌈도 많이 했죠. 옛날에는 그 이론 이혼사의 돈 관계를 그 재미를 느껴가지고 거기서 그 여행 구경하다가 그것이 스토리가 돼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. 들어보니까 부평에서 최초의 건어물 도매 가게라고 들었거든요. 그렇죠.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가 또 따로 있을까요? 전에는 그 물동량이 엄청 많았고 그 물동량이 한줄 몰아서 옛날에는 그 중구 오장동에 건어물 도매 그 전국 지금은 택배지만 옛날에는 화물로 해서 즉결지가 오장동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장사를 시작하면은 여기는 첨가물이니까 그 건어물을 한번 돌려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견학을 한 일주일 정도는 새벽에 1시나 2시경에 그 물동량이 오니까 그런 걸 배우러 한 일주일 동안은 다녔죠. 그러다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우리 가게 앞에 그 조그만 공터 하나 있었어요. 거기다 갖다 조금 팔다가 그 가게를 인수하면서 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죠. 그렇게 시작을 하셨구나. 그러면요, 지금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됐잖아요.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달라진 것은 그 전보다 우선 저희 가게를 보시면은 그 간판이라든가 모든 게 그 상호라든가 좀 특이하게 보이죠. 맞아요. 그래서 그 이목 관계도 있고 그 100년 가게의 타이틀이라는 게 그 대중이 보기에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래서 좀 조금 매출이 좀 상승됐다 이렇게 보죠. 약간 되게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또 100년 가게로 선정돼서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. 100년 가게는 지금 한 40년 동안 그 장사를 해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마음이 자꾸 변하면 안 되거든요. 그 손님과 대화하는 과정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지. 변함이 없고. 변함이 없고. 또 물건을 정확한 물건. 나쁘면 나쁘다, 좋으면 좋다. 그 상호 간에 신뢰를 얻은 거죠. 그러니까 여지껏 이어오고 있죠. 약간 우리 사장님한테는 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보통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하지만 우리 대표님한테는 그런 문장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장님. 말씀하세요. 이렇게 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건물에서 운영을 하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차이점이 많죠. 왜냐하면 첫째 이제 그 일반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그 건물에 주인이 있잖아요. 주인이 그 타치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타치를 많이 받았어요. 뭐 장사가 좀 잘 되면은 뭐 세를 올려달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많았고 지금도 역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그런 건 없었어요. 아직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장에는 그 규율이 있어서
그 한 달에 2번씩 쉬잖아요. 네네. 그런 규율도 있고 아, 그런 게 그리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일반 그 점포라는 건 용도를 바꾸면은 네. 그 업종을 바꾸게 되면은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그 차이점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죠. 또 듣기로는 저희 대표님께서 전통시장 상인협회 회장님으로 역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. 네. 네. 그러면 전통시장을 좀 부흥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뭐 필수 조건이 많죠. 이게 그 지금 내가 장사하고 있는 자리가 이게 한 52년 정도 돼요. 건물 신지가. 그러니까 52년도에 도매시장으로 신축이 돼서 이 허가 등록 시장이거든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리고 대량을 취급하다가 소량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도매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. 옛날에는 도매 저희 물건이 이 부천 일대 저기 저 연안부두까지 다 김포 원당 다 일대를 다 도매 단가로 나가는 데거든요. 이런 마트에서 100원 난다. 우리 시장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이것이 80원에 70원이거든요. 그게 도매 개념. 양이 많다 보니까. 그리고 시장이 또 여기 98개 점포인데 이 점포 내에 다 도매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세 경쟁이 치열하죠. 이게 지금 찾는 분들은 우리 전통시장 찾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. 이제 그 반면에 젊은 세대를 유치하려면은 우선 시설이 개선돼야 되고 시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매사가 따라가질 못하죠. 뭐 금전적이라든가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매사가 뒤지죠. 현대판에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.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. 그럼 지금 보니까 또 부흥상인 같은 경우가 시대의 흐름,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 사업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. 네, 하고 그것 있어요.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몇 년 전에 우리 애들한테 이제 장사 그만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차남이 그럼 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. 이제 그 사람이 젊었으니까 그 이제 이어가기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그 인터넷 판매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는 잘했어. 지금 그 시장 자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또 있어요. 부흥상에서도 하지만 시장 자체에 장바구니, 예, 장바구니 그거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, 그것도 있고 그 르네상스 그건 접어주고 또 저 뭐야 디지털 사업, 그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거, 그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게 잘 접목된다면 저희도 좋아지고 부흥상에도 좋아지고 시장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할 것 같아요. 네, 저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꼈는데 사실 예전에 저도 시장을 가면은 저거 온라인으로 좀 구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. 역시 앞장서서 저희 대표님께서 진두지휘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희 대표님 네. 이렇게 오랜 기간 좀 사업을 운영하면서 뿌듯했던 순간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. 뿌듯했대. 그 뿌듯하기보다도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사실상 그 장사의 장자도 몰랐으니까 그게 그 돈이 어떻게 모이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그 옛날에는 그 운송차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맨날 버스 전철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뿌듯했다는 거는 그 차업차의 수익금이 그대로 그 예치가 됐었어요. 그날 수입은 100원을 벌든 10원을 벌든 그대로 예치가 됐어. 그 저희 집 가게 앞에 금고가 하나 있어, 마을 금고가 있어가지고 그날 수입을 이거 떼어서 계속 저축을 하고 그게 나중에 큰 돈이 됐을 적에 통장이 몇 개가 됐을지 뭐였을 적에 그때 좀 그걸 펴보면 아주 뿌듯하죠. 그럼요. 엄청 뿌듯했을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
그렇게 성장이 되다가 그게 몇 년도 86년도 5년도 그 해가지고 아마 이 점포를 사게 됐죠. 그 점포를 그래가지고 그 적립금에 대출 좀 받아서 사가지고 그걸 다 갖고 난 게 마음이 제일 뿌듯했고 또 이제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89년도 그때 워낙 그 물동량이 많고 허술했어요 가게가 24시 돌리다시피 하니까 문을 잘 안 잠고 다니다가 가게를 돈을 당했어 몽땅. 도난이요? 그래가지고 그때가 좀 나가머지 하늘이 무너질 정도지. 그렇죠. 그 당시에도 그 돈을 갖고 다니면서 장을 봤으니까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털린 거야. 차 대고 실어갔으니까. 그게 좀 난감했었고. 그때가 진짜 그렇지. 힘들었던 순간. 하늘이 무너진 거지. 네. 돈 치사는 거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는데. 그때가 좀 힘들었었고. 그리고 그 우리 손님들이 또 그렇게 좋았어요. 착했어요. 서로 또 밀어주고 같이. 또 물건 주는 사람도 서로 밀어주고 또 그거 보답해주고. 그러니까 그게 정의라는 게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끝과 처음과 끝이 일치해야 돼. 거짓이 없어. 현명하게 내 마음대로 착실하게만 하면은 그 나중에는 큰 득이 있어요.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최종 목표라는 거는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. 네. 몸이 허락하는 동안까지 좀 해볼까 해요. 계속적으로 키워간다는 그렇죠. 거죠? 이 목표라는 걸 정해놓으면 또 그 목표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. 오, 그냥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. 리미트가 없는 그렇죠. 목표네요. 그렇죠. 제한이 없는. 네. 오, 엄청난데요? 힘 닿는 데까지. 그렇죠. 저도 이건 좀 본받아야겠습니다. 맞아요. 꼭 네. 받으시라고. 자,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분들 또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한테 조언의 한마디, 격려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? 조언은 소비자와 친밀감. 그저 친밀감이라는 건 그저 거짓이 없는 현명하게 물건 사고 팔고 하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방심하지 말아야지. 다들 다 힘든 세상이니까 그걸 이기려면 좋은 해가 반짝 뜨는 날이 오겠죠.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계속 임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고 싶으시면 저기 쳐다보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 가게를 창업한 지가 벌써 한 40여 년 넘죠. 네. 그리고 저희 고객들한테 좀 고맙고 또 그거를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시장의 그 중책을 맡다 보니까 나 혼자만이 우리 가게 전부만 사는 게 아니라 시장 상인들까지 같이 더불어서 좀 힘을 내보는데 약간 좀 힘이 들고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.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매출이 올라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냥 매출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지 말고 힘을 내서 주먹 한 번 더 쥐면은 좋은 세상이 금방 올 거니까 조금만 열심히 합시다. 네, 대표님의 좋은 말씀 잘 들어보았는데요.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대표님처럼 뚝심 있게 초심을 잃지 않고서 운영해 주신다면 정말 나중에는 쨍 하고 해뜰 날이 올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저희 부흥상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사랑해 주세요. 건강하세요. 이뻐해 주세요.